안녕하십니까. 동암TV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호 의존적인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할 습관 4, 5, 6의 어떤 성공 조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호 의존의 패러다임이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 성숙, 우리가 앞에서 했던 습관 1, 2, 3, 이것은 개인이 성숙하는 습관들입니다. 이 개인 성숙은 대인관계 성숙, 습관 4, 5, 6이 그렇죠. 대인관계 성숙에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왜 성숙합니까? 대인관계에서 보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상호 의존의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인생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깊이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 인생은 더불어 살아가는, 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상호 의존적 패러다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신뢰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리고 또 이 신뢰라는 것은 언행일치에서 신뢰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 언행일치라는 것, 이것은 매우 중시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것은 상호 의존적인 패러다임을 중시하는 일들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신뢰가 없는 우정, 이런 게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언행일치가 없는 신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살면서 신뢰를 얻는 것, 또 언행일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상호 의존의 패러다임을 가질 때 이런 것을 우리는 중시하고 실천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호 의존의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봉사를 한다, 또 공헌을 한다, 뭐 또 뭘 배운다, 또 내가 성장한다 하는 이런 모든 기회가 상호 의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혼자가 있다면은 봉사, 공헌, 또 뭘 배우는 것입니까? 또 어디를 향해서 성장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상호 의존을 하면서 살 때 이러한 가치,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되는 것입니다. 또 상호 의존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뭘 생산한다라고 할 때, 이 상호 의존 패러다임을 갖고 있을 때 개개인의 생산 능력이 또 향상되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와 더불어, 상대와 더불어 이런 것을 생산해야 한다 할 때, 그건 나의 역할,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 역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상호 의존적인 이런 생산 사고가 없다면은 상호전 관계에서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 향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지요. 자, 이렇게 상호 의존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상호 의존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의존적으로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배신에서 오는 고통, 이것 때문에 나는 내대로, 너는 내대로, 이렇게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구심, 상대를 믿지 못해요. 이런 의구심에서 오는 갈등, 자, 이러한 고통과 갈등은 상호 의존이란 이 속에서 느껴지는 고통들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을
어떻게 잘 견디고 이겨내는가에 따라서 상호 의존의 가치를 더 많이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행 계좌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 은행에 계좌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예입을 하잖아요. 평소에 돈 생길 때마다. 그처럼 이 감정, 신뢰 감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신뢰 감정 은행을 계좌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예입을 하듯이 이 감정은행 계좌에다가 평소에 나의 신뢰 감정을 계속 예입을 해야 잔고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감정은행 계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호 의존성의 이 삶이 그런 것인데, 그런 어떤 습관에서 내 마음속에 감정은행 계좌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대인관계 성공을 위한 학습 준비가 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인관계 성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어떤 신뢰를 평소에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을 하는 수단에서 6가지 예입 수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기억하고 평소에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많이 예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를 이해하려는 생각보다 나의 욕구, 나의 바람, 이거에 기초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반대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이해심의 바탕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해 보는 것은 말은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에 대한 신뢰를 가져갑니다. 신뢰예입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평소에 뭐 몸가짐이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사소한 일들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의 큰 손실은 이 사소한 것에서 생긴답니다. 큰 문제에서 큰 손실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의 어떤 큰 손실은 이 사소한 것에서 출발돼 가지고 결국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소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내가 얻는, 감정은행 계좌에 신뢰를 예입하는 중요한 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약속을 이행한다는 거. 자, 이 약속이란 것은 상대방과 나와의 신뢰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그 지키지 못했던 일, 소상한 일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를 다시 얻게 되잖아요. 일단 이행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행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음에 기대의 명확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을 한다 할 때 상대방에게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자, 이럴 때 사랑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래서 그 분위기나 상황에 맞춘 어떤 기대, 이걸 명확하게 해 두는 거, 이것은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일치,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거 없습니다. 이 언행일치란 것은
자기 성실성을 부여하는 일이에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언행일치는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내가 나의 성실성, 내가 나에게 부여하는 나의 가치, 이게 나의 자기 성실성이에요. 이 성실성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은 내가 꼭 행한다. 내가 한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은 일치하게 한다 하는 그런 자기 성실성 속에서 언행일치를 했을 때 상대방은 진실로 나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진지한 사과를 한다는 거,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진지하게 사과를 했어야 돼요. 진지한 말에서 신뢰는 생겨나는 겁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을 보면은 진지한 말인가 아니면 겉으로 발린 말인가 금방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진지한 말을 넣어서 이 사과를 함으로 해서 상대방을 하여금 새로운 신뢰가 형성되도록 하는 거. 자, 이 6가지는 감정은행 계좌에 우리의 신뢰를 예입해두는 그 신뢰의 잔고를 평소에 쌓아가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랑의 법칙과 인생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는데, 자, 이 사랑의 기본 법칙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 최고의 신뢰가 예입되는 거예요. 이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자기의 존엄성을 찾게 만들어주고 또 그래서 성실성을 유발시켜주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일이 조건 없는 사랑이고 이것이 사랑의 기본 법칙이에요. 뭐 때문에 널 사랑한다. 그는 장사하는 것이지 무조건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다음에 인생의 또 기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협동을 한다. 또 기여를 한다. 또 자제력을 가진다. 성실성을 가진다 하는 이 4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경영하는 기본 법칙들입니다. 이 법칙을 따를 때 인생은 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사랑의 법칙으로 살면은 상대방도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상대방에게 줄 때 상대방도 이 인생의 법칙에 입각해 살게 된다. 협동하게 되고 기여하게 되고 또 자제력을 발휘하게 되고 자기 성실성을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 사랑의 법칙을 내가 실천할 때 상대방도 그 인생의 법칙에 입각해서 살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사랑의 법칙을 만약에 위반한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 않아요. 뭐 조건 있는 사랑을 해. 네가 그러니까 나 좋아한다. 뭐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없는 사랑이란 이 사랑의 법칙을 위반하는 일이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도 인생의 법칙을 위반합니다. 협동하지 않, 비협동적입니다. 또 기여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또 뭐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항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도 그래 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랑의 법칙, 이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고 이것은 바로 최고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를 예입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인생의 기본 법칙에 따라서 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법칙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실천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암기부 이제 8강은 습관 4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성성 상호 오전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습관들입니다. 감사합니다.